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1월 8일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좀 늦게 찾아뵙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뭐니 해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그 다음에 폭정, 다수결 독재로 인한 4년간 국정 마비와 국정의 완전 기울기가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과연 야권이 승리를 하고 내년 2022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세력을 물리치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위험에 퍼져 있는 이 전염병 기세도 상당히 이 정부 당국의 방역 실패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계시지만은요, 아무튼 방역에 전부 다 개별로 우선 꼭 마스크 쓰시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은 4월 7일 보궐선거에 있어서 서울시장 부분에 있어서 특히 단일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언론 추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라 할까요? 이게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 4, 5, 6일 실시했던 리얼미터 YTN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최초로 문재인이 2017년 5월 10날 취임한 이후로 지금 4년여 만에 최초로 60%를 넘어갔습니다. 61.2%를 나타내는 결과가 목요일 날 1월 7일 날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1월 8일 날 갤럽에서 또 1월 5, 6일간 조사를 해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문재인 취임 이후에 갤럽 조사로서도 최고의 부정평가 5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잘한다라는 긍정평가가 최저치 신기록이 또 나왔습니다. 38%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이 쇠망의 길로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월 8일 날 발표된 갤럽 조사에 있어서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투표를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항목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위해서 여당 다수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다수 의견에서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전국적으로 52%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을 따로 보면은요, 이 수치는 더 큰 격차를 벌입니다. 그래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서울에서도 58%,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58%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실정과 폭정을 거듭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눈을 외면한 이 국민들께서 이 야당에게 이제 그 기대를 하는 그런 그 통계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어떻게 준비를 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한 한편으로 시사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이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고요. 현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고, 그리고 곧 이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또 출사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현재 뛰고 있는 이해운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 그리고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그리고 김근식
현재 송파협 위원장, 그리고 또 오신환 전 의원에서 약 현재 한 7, 8명이 뛰고 있으며 총 국민의힘에서는 약 10여 명의 후보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종구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죠. 아무튼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후보들과 국민의당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가장 큰 과제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어찌됐건 문재인 쪽에 어부지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돼야 된다. 단일화가 당연히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단일화가 누구로 되든지 간에 야권이 좀 지혜를 잘 짜내야 된다라는 서울 시민의 많은 기대가 지금 사실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지금 단일화를 앞두고 묘한 그 기류라고 날까요? 또한 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일면 또 있기도 합니다. 물론 막판에 가서는 단일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대로 자기 길을 가겠다고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대로 안철수 후보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단일 경선을 치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아예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단일 경선을 치르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냥 당원은 아예 빼고 일반 시민 경선 100% 시민조사로 경선을 치르자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요, 과거 10여 년 전에 뭐 박원순, 박영선, 그 다음에 최규엽 이렇게 단일화했듯이 뭐 한 수만 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그 선거인단 뭐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 됐건 간에 당원은, 양당의 당원은 빼고 일반 시민 100% 시민조사로 하자라고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하고 통합되기를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를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흠의를 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간에 한 10여 년 동안의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정치적 행적을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또 이 남존일 시키는 또 양보, 철수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굉장히 나면서, 이러다가 어부지리로 서울시장을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서울시장에 출마를 결심한 것 같은데,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좀 비판적인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에게 마음을 열고 안철수 본인한테 단일화를 시켜주라라는, 안철수로의 단일화라는 이 개인적인 사소한 욕심을 버리고 큰 대의에 나와서 정말 단일화의 바다로 한번 나와주라 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비판적인 그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욱 전 의원도요, 국민의힘 지상욱 전 의원도 사실 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단일 경선을 치르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을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하게 되면은 중도표가 이탈된다라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니까 지상욱 의원이 단일화 오수생이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좀 그 사리를 버리고 대의에 그 동참하는 그런 통큰 결단을 좀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성향이
1인 그 독선적인 그 대기업 CEO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들어주는데 CEO, 재벌 회장님이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따라야 돼요. 이하 뭐 부회장, 사장, 뭐 대표이사, 뭐 전무, 상무 할 것 없이 회장님하고 따라와야 되는 이런 좀 독선적인 CEO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CEO 리더십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저 역시 좀 통큰 결단을 요청한다고는 할까요? 그렇습니다. 통큰 결단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원샷 단일 경선을 전부 다 안철수, 금태섭, 오세훈, 나경원, 이하 전부 다 해서 단계적으로 슈슈케 방식이든 미스터 트롯 방식이든지 간에 단계별로 경선을 치르면서 흥행에 대성공을 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격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난 다음에 합당 전당대회에서 나중에 이 단일 후보를 뽑는 그런 그 경선 방식도 있죠. 물론 그때도 100% 시민조사고 수수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미스터 트롯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크게 불리한 방법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 지난 행적을 돌이켜보면요,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하는 정말 정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그 정치 행태를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우리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38석의 국민의힘 실질적인 당대표를 하고 있을 적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더라면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도 냉정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을 부결시켰더라면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돌이켜보면 2010년도에 박원순한테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 느닷없이 문재인 후보에게 또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17년 선거에는 그렇게 야권 단일화 하자고 그래도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다 따로따로 나가가지고 문재인한테 그냥 어부지리로 41%밖에 안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51.6% 대통령 아닙니까? 41% 문재인한테 줘가지고 100%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4년 동안 엉망진창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국민의당을 갖다가 계속해서 차라리 유지하지, 또 느닷없이 유승민의 무슨 미래당인가 하고 또 합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또 쪼개져가지고 민주평화당인가요? 제가 거기서 뭐 최고위원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거기 영입돼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국민의당을 쪼개가지고 또 유승민하고 합당하고, 그렇게 해서 맨날 반대로 가는 정치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그리고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그리고 특히 정말 운동권 몇 안 되는 좌파 운동권 시민단체 이 세력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이 전 국민의 이 정말 기대치를 안철수 후보가 마음에 새겨서 정말 통 크게 서울시장 단일화에 나와야 된다. 저렇게 저는 정말 기대하면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안철수 후보 이제는 거꾸로 가는,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정치를 딱 단절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철수하는 철수 정치를 딱 단절시키고, 이제는 단합하고 화합하고 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정말 통합의 정치에 안철수 후보가 중심에 서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요청드립니다. 그 방법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당을 하든 단일 원샷 경선으로 나오든지 간에 안철수 후보가 선제적으로 단일하자, 어떤 조건도 없다 라고 선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그것이 바로 4월 7일 날 서울시장을 빼앗아 와서 내년 3월 9일 날 정권을 뺏는
큰 초석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새해 첫 민영상 칼럼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안철수 대표의 큰 결단에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